기속행위로 돼 있냐, 재량행위로 돼 있냐, 이제 두 가지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 하나는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데 이거 공부한 거야. 응?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 읽어봐. 과거 얘기 나오고 2번에 오늘날 얘기 나오지? 그러면 과거는 읽어봐. 과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 중에 개인이 국가한테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려면 첫 번째로 국가에게 뭔가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재량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국가에게 의무가 없다고 봤어. 그럼 국가에 의무가 없으면 개인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량행위는 국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웠어. 오늘날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이게 뭐야? 청소년의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했어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도록 결정권은 좋지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도록 그런 최소한의 의무는 있는 거다. 그치?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청소년 술 판매하는 업자가 적발했는데 자기 친척이야. 그러면 그런 이유로 아무 조치, 제재 조치 안 할 수 있는 건가? 법이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거지. 최소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무는 있다. 그럼 우리가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의무가 있다. 반드시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아니라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뭐 이제 국가에게도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국가에게도 최소한의 의무는 있으니까 그 의무에 상응해서 개인의 권리가. 그러니까 국민은 최소한 어떻게 돼? 하자가 없는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최소한 있고 그걸 우리가 앞에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오늘날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국가에.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오늘날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두 번째 줄 이게 핵심이 그거야. 동그라미 2번 오늘날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응? 둘째 줄은 뭐야?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거는 반드시 뭐 상황이 되면 그 법이 정한 조치를 특정 조치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그 법이 정한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만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고 단지 하자 없이만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불과한 거지. 다만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또 배운 개념이 있어. 재량권 영수축, 그지? 그러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즉 기속행위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때는 예외적으로 국민이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지금 니은 번에서 쓴 거야. 그지?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재량행위는 오늘날은 재량행위에서도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때 이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아니고 하자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치지만 재량권 영으로 수습되는 즉 국민의 생명질서에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대적 차이는 있다. 응?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취소 판결이 내려졌대. 행정기관의 한 조치는 위법하니까 취소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대. 그럼 판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다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거기서 일단 두 줄은 읽어봐. 만약에 국민으로부터 뭐 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관이 거부 처분 내렸다 그러지. 근데 거부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 위법이다. 판결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대. 그러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신청했던 거에서 다시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이때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응?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 끝에 보면 국민이 해달라고 신청한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특정 조치하도록 기속행위로 돼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신청된 애가 기속행위 때는 행정청은 국민이 원래 신청한 대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판결 취지대로 하는 거고, 응? 반면에 재량행위, 국민이 신청한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신청대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핵심은 요거야. 넷째 줄,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응? 이게 핵심이에요. 꼭 신청된 조치를 해줘야만 하는 건 아닌 게 그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으면 맨 처음에 거부했던 이유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나오면 행정청은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도 판결대로 한 거라 이거야. 재량행위일 때는.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법제도상 행정기관이 법 집행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런 차이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근데 이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이런 구분이 있어요.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내 설명만 들어봐. 요건 재량설은 일단 이제 논제의 그 논의의 출발점이 법 규정의 구조를 보면 법 규정은 대개 앞부분에 뭐 써냐면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아까도 보면 뭐 누군가 음주운전자로 적발이 되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죠? 이런 경우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 규정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보통. 응?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에는 요 부분을 법 규정 중에 요 부분을 요건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요건 부분. 응? 요건 부분.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무슨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을 효과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해 보세요. 법 규정은 보통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건 재량설이라고 하는 견해는 행정기관이 뭔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요건 부분이라는 거야. 응? 요건 부분에 법이 정한 어떤 일,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냐 없냐, 요거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거. 여기에 재량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쪽에는 효과에 드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가 없는 거다. 그냥 극단적인 견해지. 그러니까 요건 재량설은 법 규정은 요건 부분에만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판단할 재량이 부여된 것이고 효과 부분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하고는 안 맞아. 왜냐면 지금도 이게 실제 우리나라 법 규정인데 법 규정들이 대부분 이런데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많잖아. 그럼 이거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권한도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준 경우가 많은데 현실하고 안 맞다고 비판을 받는 거지. 그러면 요건 재량설의 2번을 보면 2번 한번 보자. 만약에 법 규정에서 이 요건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일의적 확정적인 용어로 정해놨대. 그러니까 일의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석하는 용어. 뭔가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 없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의미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로 일의적인 용어로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법이 규정했다면 행정기관도 그와 달리 해석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요건 해석에 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 기속행위다. 반면에 두 번째 줄 요건에 관해서 아예 아무 규정을 안 해놓거나 그런 요건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 불확정적 개념. 그러니까 불확정적 개념이면 의미가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용어로다가 뭔가 요건을 정해놨다면 그거는 행정청에게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할 권한이 주어진 재량이라고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예요. 읽고 이해하면 돼. 외우지 마세요. 자, 뭐 다음 페이지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이 있는데 여러 비판점인데
실제하고 안 맞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반대로 정반대 주장이 효과 재량설이야. 이것도 그냥 읽고만 지나가. 여기는 정반대로 야, 이 앞에 법 규정은 이 요건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에는 행정기관이 해석 판단할 재량이 없고 법이 정한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있어서만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반대에서 전제에서 출발해. 그래놓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대? 그 동그라미 효과재량설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그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불이익준행이 있지? 예를 들어 여기 정해놓은 게 뭐 허가할 수 있다 이래놓으면 이익준은행이니까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근데 뭐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러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2번에 침익적인 효과를 갖는 행위는 기속행위로 보고 두 번째 줄에 뭐야?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위로 돼 있으면 그건 재량행위로 보자. 이런 견해. 동그라미 2번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실제 법 규정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쌍가루 3번의 결어입니다. 거기 일단 앞부분 읽어봐. 위에서 말한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은 각각 어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하고 또 안 맞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두째 줄입니다.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1차적 기준은 뭐로 잡아?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는 법규정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냐 이걸 기준으로 삼면 돼. 그래서 중요 밑줄 1차적인 판단 구별 기준은 실제 법규정의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 판단하되 실제 법규정의 문구만 갖고 100% 판단할 게 아니라 법규정의 문구를 1차 기준으로 삼되 2차적 보충적으로는 행위의 성질, 국민에게 이익 주는 행위냐 불이익 주는 행위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것이 또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이 깊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2차적 보충적으로 행정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다. 이게 요건 꼭 알아도 돼.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이야. 1차적으로는 법 규정이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되 또 2차적 보충적 행위의 성질 같은 것도 고려해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2번 그냥 읽어보자. 요건 규정. 우리나라 판례는데 요건과 효과 부분에 다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건 부분에 일의적 확정적인 용어로 규정돼 있으면 기속행위로 보고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으면 다의적이라는 건 의미가 다르게 막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다의적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으로 돼 있으면 일단 재량행위로 본다. 근데 그때 100%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또 2번 효과 규정 보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속행위로 보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다만 그게 100%는 아니죠.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동그라미 3번 뭐야? 국민한테 이익 주는 효과, 이 수익적인 행위로 규정을 해냈는데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 뭔가 딱 부러지는 용어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3번에 보면 수익적 행위, 그 다음에 법에서 딱 뭐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 딱 나오는 용어로 규정이 돼 있지 않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판례로 보자. 판례 시험 잘 나오는 판례를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하는 거 판단.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끝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 나오지? 읽고 지나.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근거가 된 법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또 재량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줄 1차적인 구분 기준은 그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 규정의 체제 형식과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외에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성질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까 읽었던 거 확인하는 거지? 뭐 시험에 쓰여도 이거 갖고 틀리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 맞게만 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넘어야 되고, 자, 4번. 자, 무슨 법이 나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야. 응?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건 우리나라 여러분들 땅들 있잖아. 다 정부에서 용도를 정해놨어요. 응? 누구 땅은 농지, 어디 있는 땅은 임야, 어디에 있는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이런 게 용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지로 돼 있는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 못 줘요. 그러려면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농지인데 그걸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럼 건축허가 받기 전에 그 땅이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달라고 먼저 신청을 해서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 허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국민이 자기 땅을 다른 용도의 땅으로 바꾸겠다 하고 허락해달라고 신청,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나왔대? 그 요건이 굉장히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우리 통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요건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며 그 요건의 불확정적 개념이 쓰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에게 맡겨진 일이다. 재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귀화 허가라고 나오지? 귀화 허가가 뭐야? 내용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화 허가. 귀화가 뭐예요? 그렇죠? 외국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으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순수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법이라는 법에 보면 그 요건이 세 가지, 귀화가 세 가지 있어요. 일반 귀화, 특별 귀화, 간이 귀화 이런 게 있어요. 뭐 그것까지 상세히 할 필요 없고 일반 귀화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했고 뭐 대한민국에 뭐 생업이 있고 소득 뭐 등등 5가지 정도 요건을 갖춘 품행이 단정하고 등등 5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이제 신청을 한다고.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달라. 법무부 장관이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서 결정해요. 그런데 봐봐. 그러면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허가 요건 다 갖추면 반드시 귀화허가 해줘야 된대? 아니래요. 그래서 귀화허가는 그 국적법의 그 법 규정의 형식과 문헌, 내용과 특성 등을 다 종합해 보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허가 요건을 다 갖췄다 해도 귀화허가를 해줄 것인지 법무부 장관에게 재량이 있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결론은 허가 요건 다 갖췄어도 거부할 수 있다. 재량행위다.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6번은 뭘 나타내고 있어? 귀화 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반드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 이건 기속행위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시험은 5번이 주로 나옵니다. 5번. 5번을 중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나지? 기속행위로 본 사례, 재량행위로 본 사례. 시험에 되게 자주 내요. 올해 시험에도 최근에 지금 8월 달에도 시험 받고 지금 그 10월 달에도 시험 있고 다 시험이 있어요. 뭐 이제 9급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7급 시험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9월 10월 달까지. 근데 이제 올해 최근에 8월 달에 국회 9급 시험 맞나? 거기서도 문제 유형이 그래. 다음 중 판례가 재량, 그러니까 한 박스 이렇게 해놓고 한 6가지인가? 이런 조치, 제목, 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귀화 허가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이 중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것만을 짝지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네요. 그러니까 암기가 좀 해야지.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화어가 자주 나오는 거고, 밑에 기속행위로 본 사례 아까 1번 아까 했지. 경찰관이 음주 추적 요구 거부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 기속행위. 이것도 시험 쓰였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중요. 2번은 기니까 변상금 징수. 응?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국가 땅인데, 예를 들어 국가 재산이야. 응? 국유재산. 국가 땅인데 아무 허락도 안 받고 지멋대로 쓰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 돈을 물려요. 응? 그게 변상금이라는 건데, 이거 국유재산법이라고 법 보면 걸리면 반드시 부과 징수하도록 행정위원회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안 주고 있다는 거지. 기속행위로 판결한 거. 2번도 꼭 알아두고, 3번도 또 중요합니다. 이 3번도 최근에 시험 쓰였어요. 자, 하여튼 좀 말이 길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한 거. 이거, 야,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딱 땅에 딱 정착이 돼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그래. 대표적인 애가 땅과 건물인데, 근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누진세 제도가 있지. 그러니까 재산을 쫓겨내기 위해, 세금을 쫓겨내기 위해서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인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 응? 자기 뭐 친척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 친구 이름으로 해놓고 아는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소유인 것처럼 등기를 해놔. 응?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거야. 그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부동산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토록 한 법률. 여기서 명의신탁자 나오지? 명의신탁이 뭐야? 자기 재산인데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거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이라고 뭔가 돈을 물리는데, 이거 걸리면 반드시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기속행위. 응?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뒤에 또 나중에 허가하면서 공부할 텐데, 대표적인 예 2개 정도. 예, 그냥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응?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응? 그 다음에 2번 대중음식점, 일반 음식점 허가 요건 갖추면 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거 다 하나씩 그냥 지금 보는 김에 눈으로 한 번씩 읽고 지나가요. 응?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학문상의 인가라고 부르는 건데 2가지 정도. 1번 어때요? 학교법인 이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그러니까 사립학교인데 이사회를 자기네가 소집하겠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그래, 니네 이사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이사회 소집하겠다는 승인해달라는 신청 받고 승인해줄 거냐? 해줘야만 한다는 거야. 요건 맞으면. 응? 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2번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는 거. 1번 누군가가 그 사립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거 허용해달라 신청 들어오면 승인해줘야 된대. 요건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2개 인가.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을까? 공무원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하면 해당 시험 무효, 5년 동안 응시 자격 박탈. 근데 이거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걸리면. 응? 기속행위. 그 다음에 8번 난민 인정. 난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막 정치적, 종교적 뭐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잖아. 응? 그럼 도망 온다고요.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있으면 정치적인 박해를, 정치적, 종교적 뭐 어떤 이유로 이 박해 막 구금되고 투옥되고 고문받고 막, 응? 이럴 우려가 있는 사람 도망와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받아달라. 응?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또 심사해서 난민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정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말하자면 인기 국가야.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난민들도 오고 저기 시리아 난민들도 오고 그 중동에 시리아 전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죠? 얼마 전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아프가니스탄 난민. 응? 아마 뉴스도 보고 기사도 봤을 거야.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소위 IS라 그래가지고 그 내전이 일어났는데 미군이 이제 거기를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그걸 지켜주고 있다가 미국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클린턴 정부 때부터 했지.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IS라는 그 반군이 장악을 했죠 지금. 응?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막 그 탈출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데려온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왜냐면 우리 한국에 되게 협조적이고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우리가 또 비행기로 데려왔어요. 우리나라가 데려와서 그 사람들 난민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난민은 아닌데 난민에 준하는 지를 인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애들 학교도 다니고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뭐 정착을 하고 우리가 계속 살기로 원하면 나중에 요건 갖추면 귀화 신청을 하면 귀화 허가를 해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다국적 사회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 해서 뭐 외국인 되게 많습니다. 응? 응?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우리 외국인 없으면 우리나라 농축산업 이런 거 산업이 1차 산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TV에 프로그램 뭐라도 보면 바다에 어선들 나가면 선호는 그중에 몇 명 꼭 외국인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요새 우리 젊은 사람 그런 거 힘든 일 하기 싫어하죠? 안 가. 돈 많이 준대도 안 가. 그럼 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산업이 돌아가질 않아. 시골의 농사 또 막 돼지 소 키우는 축산업 이런 데도 그 힘든 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고는 싶어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또 그걸 못 하는 거고 결국 젊은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야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못 들어오니까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그지? 근데 이제 좀 풀리면 외국인들 들어와줘요. 우리나라가 인기 국가야. 참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한 30년, 40년 해도 우리가 그렇게 갔어요. 외국에 선진국인 외국에 우리가 노동자로 갔잖아. 이제 역전이 됐어. 응? 자, 어쨌든 난민 인정도 요건을 갖추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기석행위라고 했다고 했죠. 자, 왜 어떻게 해요? 9번은 그냥 내가 색깔은 안 폈는데 우리 그냥 읽어보자. 예를 들면 여기 공중보건의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공중보건의사가 의사인데 의대 졸업하고 막 그 의사 뭐 인턴이고 뭐 하다가 어쨌든 군대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어떻게 돼? 공중보건이라서 지방의 보건소 같은데 배치해서 일정 기간 그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군복무로 쳐주는 제도잖아. 공중보건. 근데 얘가 그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합쳐서 8일 이상 무단 근무 기간이 8일이 넘으면 바로 현역병으로 그냥 바로 가도록. 근데 그게 필수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그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여러분들 공무원인데 휴직을 했잖아. 응? 뭐 아파서도 휴직할 수도 있고 뭐 아파서 휴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출산했다고 휴직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출산은 아니지만 남자들도 자기 그 자녀 출산하면 육아휴직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 그죠? 우리나라 문화상 근데 일반 사기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요. 근데 공무원 조직은 오히려 이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런 면에서 좋은 거야. 응? 자, 어쨌든 12번에 보니까 육아휴직 중 휴직 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복직해라. 그죠? 그러면 그 인사권자가 복직 명령은 필수적으로 내려야 된다.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복직 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 이거죠. 응? 계속행위. 반면에 재량행위로 판결한 사례 뭐 있어? 1번 보니까 폐기물 처리 허가.
응? 폐기물이 종류가 달라요. 우리 일반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생활 쓰레기도 폐기물이에요. 근데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영업하는 자도 있고 무슨 이런 건축자재 쓰레기 또 산업 현장 기업체에서 나오는 어떤 응?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화학 폐기물 같은 거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내주는 조치는 법 규정 다 따져보니까 법이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이 정하고는 있으나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통보를 해야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어쨌든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거야. 응? 꼭 기억해둘 판례. 또 2번 어떤 취지의 판례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대. 근데 법에 그 승인해주는 요건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도 없대. 응? 별다른 요건에 관해서 별다른 규정도 없는 데다가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건 신청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별다른 요건도 없고 응? 이익 주는 행위라면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판결이라는 거야. 응? 2번도 잘 나오고요. 자, 4번에 가면 특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1번 개인택시 면허 있지? 개인택시 면허. 여러분 이 제목을 특허라고 했지? 허가하고 특허는 어떤 점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까? 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너 이제 이 금지 풀어주니까 너 해도 돼야. 근데 허가는 요건 맞으면 너는 해도 돼 하고 금지만 풀어줘. 너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아니야. 근데 특허는 너는 요건 가졌으니까 너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응? 상대방한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게 특허. 우리 운전면허는 허가할까 특허일까? 요건 갖추면 다 누구한테나 요건만 갖추면 다 내주는 거야. 그거는 허가. 응? 근데 요건 갖췄다고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요건 갖췄어도 그 중에 또 적합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게 특허야. 응? 그러면 우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막 길어. 근데 그냥 줄여서 우리가 이제 개인택시 면허하면 2개 공부한다. 뭐다? 법적 성격이 특허다. 응? 특허. 그리고 논리적으로 특허는 모두 다 재량행위다. 응? 연결이 2개 단어만 있는 거예요. 특허고 특허로 나오면 다 재량행위. 개인택시 면허 특허. 그 다음에 재량행위.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면허를 내줄 것이냐 결정하는 것도 재량이고 면허 내주기 위해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할 재량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면허 내주는 기준을 알아서 정해놓은 경우에 그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법원은 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마을버스.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그냥 버스 운송사업 면허 내주는 것도 공부 요령이 뭐야?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뭐예요? 특허. 왜냐면 행정기관이 딱 노선을 딱 정해주고 이 노선에는 니네 업자만 독점적으로 운행하도록 해준다. 이거지? 특허로서 재량행위. 응?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하천이나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사업할 권리, 매립 사업을 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그 다음에 6번 판례. 그건 아예 특허자가 붙었는데 보세구역 설령 특허. 응? 아니 좀 이걸 100% 맞는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면세점 운영권 주는 거야. 응? 쉽게 얘기하면 면세점을 운영할 권 준다. 응? 이 면세점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면세점 운영권을 받으면 완전히 떼돈을 벌어. 아무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거든. 특허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럼 막 그 코로나 이전에는 막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 막
엄청 사간단 말이야. 응?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뚝 끊기고 그 면세점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지. 더더군다나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특히 사드 설치하고 배치하고 하면서 중국에서 한국 관광 금지시키고 막 이러면서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그게 좀 풀려야 면세점이 호황을 보일 텐데.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8번 공유수면 점용어가. 점용자 들어가면 다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점용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장기간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도로 점용어가, 하천 점용어가, 뭐 공유수면 점용어가 다 성질이 똑같아요. 응? 점용자 들어가면 다 특허라고 생각해. 특허는 다 재량이니. 응? 아까 난민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재량인데 여기 뭐래?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더라도 또 뭐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해줬던 결정을 취소해야 될 공익상 필요와 취소하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 참작해서 난민 인정 결정했던 걸 취소할 재량이 있다. 그러니까 줄이면 이거지. 난민으로 인정해줬던 자를 다시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머물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면 난민 인정 취소. 그러면 둘째 줄을 보면 난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사유가 생겼더라도 난민 인정을 취소할 거냐 여부는 또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죠. 응? 자, 그렇게 하고 학문상의 인가 네, 뭐 특별한 건 없어.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6번. 여기 몇 가지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제목에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부르고 예외적 허가라고도 불러. 이건 보통의 허가하고 달리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어도 반드시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 허가 좀 뒤에 또 배워. 뭐냐면 원래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야. 말하자면 사회에 해를 많이 끼치는 행위야. 그래서 법으로다가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게 주목적.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그때그때 심사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예를 들면 아편 같은 마약을 사용하는 거. 이게 원칙은 안 되는 거야. 금지야. 마약류 사용 금지야. 근데 뭐야? 예외적으로 무슨 진통,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진통제로 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이런 게 이제 예외적인 허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여기 개발 못하게 묶어놓는 게 주목적이거든. 다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뭔가 개발하는 걸 허용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 그냥 건축 허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에 건축 허가 요건 같으면 반드시 건축 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다. 또 동그라미 2번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는 게 애들 초중고등학교 뭐 특히 이제 대학교도 포함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앞에 교육 환경에 유해한 업소 못 들어서게 합니다. 교육 환경에 해를 끼치는 거, 술집, 모텔, 당구장 이런 거 못 들어서게 해요. 그게 주목적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법이 정한 금지 행위나 금지 시설을 풀어주는 거. 또 재량행위.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 총포 소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만 사격 선수 비롯해서 그 외에 또 어떻게 돼? 그 허가받은 자만 이제 총기를 사냥할 때 공기총 같은 것도 원래 평상시는 어떻게 돼? 그 경찰에 총기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이제 뭐 보통 가을쯤 되면 사냥철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경찰로부터 총기를 다시 받아가지고 사냥 기간 동안
총기 사용하고 다시 또 반납해야 돼. 응?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 총기 소지가 이 아주 뭐 사격수들한테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하고 있고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지. 응? 그죠? 나 어젠가 그젠가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무슨 그 광고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 영국에서 막 비판하면서 결국 광고를 내렸대. 그 광고 내용이 새벽 시간에 여자 혼자 조깅을 하는 거래, 영상이. 응? 근데 그거 막 영국 내에서 아니 그런 비현실적인 광고가 어딨냐? 응? 영국 같은 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가 봐. 여자 혼자 막 응? 아주 늦은 시간에 새벽에 혼자 조깅을 하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치안이 응?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걸 그러냐? 응?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지. 한국은 그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서는 비판을 받아갖고 광고를 내렸대요. 응? 기사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살기 제일 좋은 나라. 응? 세금도 적게 내고, 응? 혜택은 많이 받고, 안전하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진짜. 응? 외국 여행도 자유롭게 돈만 있으면 잘 다니겠지. 돈만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응? 자, 총포 소지허가도 경찰의 재량에 의한 겁니다. 재량. 그 다음에 쭉 또 나오죠. 13번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13번이 또 시험 잘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국제적 멸종 위기점의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모두의 용도 변경 승인. 그러면 뭐냐면 이제 야생 동식물 길잖아. 여러분 기억 야생 동식물 그다음 뭐야? 두 번째 줄에 용도 변경 승인 이렇게 두 개잖아. 이게 뭔 사건이냐면 실제 이 판결의 사건은 우리나라 외국에서 소위 반달곰 수입을 허용했어요. 근데 원래 무슨 목적으로 수입했는지 알아? 원래 곰을 키우면서 웅담을 채취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런 목적. 웅담 채취가 이게 사실 가혹한 거 아니야? 이 곰 가슴에다가 이 주사바늘 꽂아갖고 쓸개 즙을 뽑아내는 거야. 응? 키우다가 뽑을 때 되면 뽑아내고, 응? 쓸개즙이란 게 뭐 하여튼 비싸게 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반달곰 수입을 한 거야.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고 하니까 쓸개즙 채취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수입한 반달곰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러면 그거 말고 뭐로 한다는 거야 이제 키워서 사육해서 만약에 우리가 곰 고기를 판다든지 또 그다음에 무슨 여기 또 어떻게 약재로 사용한다든지 등등 이런 용도로 곰 사육하도록 변경하고 싶다. 승인해 주는 거. 응? 그거 말한 거야. 애초에 곰 사육 승인의 목적은 쓸개즙 채취였는데 이거를 여기 무슨 용도로 바꾸겠대? 응?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 그지? 뭐 이런 용도로 바꾸겠다는 거, 이거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하고 판결했다는 거 나오고, 그지? 그다음에 15번도 여러분들 읽어보고, 16번은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사망한 거냐 아니냐, 그지?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재량이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18번 해상역의 운송사업 면허. 우리 배 타면 어느 항로 어떤 그 선사 회사, 그러니까 해운 회사가 어떤 항로로 독점적으로 운영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해상 운송 사업화가 용어는 허가라고 써도 그 성격은 특정 업자한테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는 거라, 사업권을 주는 거라 특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응? 해상 운송 사업 허가. 19번은 따로 안 해도 되겠지. 개발 제한 구역 내 허용하는 건 다 아까 재량에처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이트 중에다 제외 동포에 대한 사죄 발부. 제외 동포는 여러분들
국적은 한국 사람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혈통은 한국 사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에 뭐 만주로 이주했다가 지금 이제 중국 땅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중국 국적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국인 혈통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재외 동포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혈통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 순수한 일반 외국인하고 좀 달리 취급합니다. 어쨌든 재외 동포에 대해서 비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걸 허용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거냐 여부는 재량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재량행위의 한계라고 해서 아직도 재량행위가 넘지 않네. 우리 재량이 한계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거 밥 먹고 하자. 어차피 재량이 오늘 재량이하고 판단 여지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도를 거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나서 2시 10분부터 진행합시다. 응? 그 첫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아무리 법에 의해서 재량권이 부여돼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라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니다. 다 법 취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셋째 줄에 보면은 순수한 의미의 완전한 자유란 없어. 응? 우리 법치행정이라고 하잖아. 법 지키면서 해야지. 그래서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은 언제나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되는 그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재량권,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위법한 행위가 돼서 결국 사법심사 재판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응? 그래서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기본법 규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행정기관이 재량이 부여된 행위를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된 국민의 여러 가지 상반된 이익 다 정당하게 저울질해야 되고 형량해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특별히 외울 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쌍가루 2번이야. 재량하자. 응? 이거 중요해. 여기서 재량하자라는 건 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응?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량의 하자가 있다, 재량 권한 행사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로 돼버리는 거.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 하나는 뭐래? 기억번 일탈. 응? 일탈이란 말이 주로 많이 쓰고 간혹 같은 말로 유월이란 말이 쓰인대. 어쨌든 일탈 내지 유월. 자, 일탈은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탈은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법이 부여한 권한의 외적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에 있나? 첫째 줄, 외적인 한계 벗어난 거. 응? 외적인 한계. 야, 엄마가 응? 10,000원 주면서, 그지? 간장 사와라. 간장 한 통 사와라. 1리터짜리. 근데 어느 회사 제품 간장을 사갈 건지는 말을 안 했어. 그럼 뭐 어느 회사 제품이라든 간장을 사갈 수 있는 재량은 있잖아. 근데 간장이 아니라 고추장을 사가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지. 아예 법이 허용하지도 않는 것 이외의 것을 한 거를 이걸 일탈했다고 표현한대. 응? 일탈하면 외적 한계를 벗어나. 거기 둘째 줄부터 너무 쉽지? 법은 위반자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도록 되는데 6개월을 벗어나서 10개월은 못하는 건데 10개월 했다면 이거 위법이야, 결론. 위법인데 이제 이때 표현하는 말이 재량권을 일탈했다. 응? 이렇게 표현한다.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 그와 반대로 니은번. 남용은 결과적으로는 위법인 건 똑같은데 남용이라고 하는 경우는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응? 그러니까 내적 한계. 그래서 일탈과 남용을 잘 구별해야 돼.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쭉 이런 경우가 남용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제가 봐. 6개월 뭐 위반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3개월 영업정지 시켰어. 누구 위반한데. 근데 그러면 6개월을 벗어나는 조치를 한 건 아니니까 남용은 일탈은 아니지만 이게 그 사람은 위반자에게 3개월 한 게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위반 정도는 아주 경미한데 3개월까지 한 거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게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정도 위반한 전에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한테는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번 업자는 아무 다를 이유도 없는데 3개월 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한 거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외적 테두리를 안 벗어났다 하더라도 권한을 그렇게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과잉 행사하거나 불평등한 행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겼다면 또 결과는 위법인데 이런 경우를 남용해서 위법이라고 그래. 남용, 재량권 남용, 내적 한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남용에는 뭐 사실 오인 같은 거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어떤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위반 사실이 있다고 오인해서 뭐 영업정지 시켰다면 그건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인.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재량권을 불행사 또는 해태라 그래. 그러니까 불행사는 아예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해라 하는 얘기는 어떤 업자가 위반했다. 처음 위반한 거냐, 어떻게 위반하게 됐냐, 뉘우치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거지. 그죠? 무조건 그냥 획일적으로 한 가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행정기관 귀찮아. 그거 이런저런 사정 다 고려해서 뭔가 결정하기 귀찮아. 그냥 획일적으로 누가 위반하면 그냥 무조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누가 적발되기만 하면 다 2개월로 다 통일시켜야 돼. 이거 이렇게 하라고 권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행사라는 건 여기 부여된 재량권한 건 이것저것 제대로 다 고려할 거 고려해서 적정한 결정하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거, 고려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또는 해태는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게을리하는 거 해태야. 불행사 또는 해태도 위법이다.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재량행위인데도 기속행위로 오인하고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조치를 해버린다는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지죠. 여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재량하자라는 이 부분이 시험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야 또 하나. 일탈, 남용, 불행사, 혜택.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한 페이지 가서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나왔지. 강학상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학자들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와 남용한 경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잘 구별 안 해요. 야, 뭐 일탈한 거나 남용한 결과는 똑같아. 다 위법이기로 인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판례는 잘 구별 안 한다. 명확히 구별 안 하고 쓰고 있다. 시험 문제 판례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뭐 사망은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도 남용의 한 일종으로 보면 되지 따로 항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다 그러면 위법이지. 위법인 경우 이때 그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국민이 위법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반대로 행정기관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없고 먼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거는 측에서 위법임을 입증해야 된다. 자, 이제 판례 드립니다. 다 판례야 이제. 자, 그러면 판례 알아보기 1번. 1번은 뭘 말하는 거야? 제재적 행정처분이 예를 들면 뭐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수는데 이런 게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할 때는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위반의 정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이익을 따져봐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중시. 어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할 때는
설령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여기 기속재량이든 자유.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아직도 쓴다 그랬지. 기속재량이라는 건 자유재량이라는 건 쉽게 좀 구분하면 재량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어쨌든 재량권을 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다 위법으로 인정돼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번 중시 밑줄만.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아래쪽에 밑줄 쳤지. 이 구체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야? 여러분들 보면 그 법에 이렇게 돼 있대. 해외 근무자, 그러니까 부모가 해외에 근무한 자들 있지. 응?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리가 따로 시험을 봐요. 특별 전형이라서 그 학생들만 모아서 따로 시험을 봐. 응?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이 해외 근무한 사람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별 전형은 대입 시험을 따로 치른단 말이야. 그 사람들만. 이 특별 전형에서 외교관하고 뭐 공무원 자식들만 어떻게 됐대? 뭐 가산점을 주는 거야. 응? 그렇죠? 공무원자들은 획일적으로 과목별로 다 20점씩 가산점을 줬다는 거야. 응?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분명히 법은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잖아. 왜 해외 근무자들 중에 공무원하고 외교관 자녀들만 가산점을 주냐 말이야. 그죠? 평등원칙이 어긋나는 거지. 그렇죠? 응? 그것도 가산점도 줄 이유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쳐도 또 너무 많이 줬다는 거야. 과목별로. 응? 그래가지고 결국 비례원칙도 위반.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합격시킨 조치 다 위법이다라고 판결 난 거야. 응? 2번 중시합니다. 자, 3번은 우리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위반했다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할 것인가는 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량이 부여된 행위라도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 되고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교육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위에 거 나왔어. 국방부 장관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취지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료를 감면받을 사유에 해당할 때 그 감면해 줄 거냐 여부는 법이 재량으로 부여했지만 감면 사유로 규정된 거 외에 다른 법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감면해 주는 것은 법에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끌어들여서 감면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는 취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결국은 이제 판례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결국 위법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인데 1번은 진짜 오래된 판례다. 그지요? 언제 판례예요? 69년도 판례니까. 그지? 오래된 판례인데 잘은 안 나와. 그냥 근데 사건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지. 지금하고 완전 시대가 달라요. 옛날에 섬에 이제 육지에 초등학교가 있고 섬에 분교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분교. 근데 어떤 교사가 이제 그 분교에 발령이 된 거지. 근데 지금하고 이제 교통 상황이 다르니까 그 육지에 있는 본교에서 뭐 회의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섬에서 배 타고 육지에 있는 본교로 와야 돼.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큰 배들도 없고 그냥 뭐 조그만 나룻배가 통통배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 좀 심하게 못 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전근 명령을 받고 말하면 섬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육지로 항해 도중 심한 풍락, 배멀미 엄청 해갖고 충격으로 입원. 그래갖고 제때 뭔가 그 부임지에 제때 도착을 못하고 뭐 며칠 못 나왔다 이래가지고 얘를 뭐 했어? 이 교사를 뭐 했대? 직무 태만히 했다 이래가지고
그 잘랐나 봐. 면직. 그죠? 그 해당 교사가 억울하다. 그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한 사고였는데 그런 거 사유를 고려도 안 해주고 면직 직권으로 자른 조치는 위법이다. 인정받았어. 소송에서 이겼지? 정당한 사유도 있는 거야. 그럴 만한. 그죠? 네. 자, 2번도 그냥 가볍게. 이거 뭐야? 박사학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는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심사하는 교수가 학교 측에서 줄 거냐? 이건 재량이야. 근데 요건을 다 갖췄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해도 되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게 결정된 힌트입니다. 응? 358에 여러분들 했지? 앞에서 했어. 공무원 4명이서 파투 치다가 생략할 게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지?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고 재량이다.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응? 근데 아무리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해도 그 재량도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그 무슨 단어가 나와? 굵은 글씨. 개인 택시 면허 받으려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놨다고 쳐봐. 근데 그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만 채워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응? 아니 A 회사에서 3년, B 회사에 근무하다가 5년, C 회사에서 2년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렇게 요구하면 괜찮지만 왜 같은 회사에서 꼭 10년을 채우래? 그러면 그 회사 옮길 수가 없잖아. 옮기면 그 근무기간 다 꽝이니까. 응? 무사고 운전 경력.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응? 정당한 없이. 그래서 반드시 무사고 운전 의무를 동일한 회사에서 이행해야 된다라는 기준, 이거는 문제다라고 판결 나온 거고. 5번도 했지 여러분들. 옛날 청원경찰 인원감축 사건 공부했었지. 이거 결국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죠. 6번은 주유소에서 딱 한 번 가짜 휘발유 팔다 딱 한 번 걸렸는데 바로 허가 취소? 이건 좀 심한 조치다 이거야. 응? 그래서 법에 따르면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단 처음 걸렸고 그러면 한 1, 2개월 영업정지 이거로도 충분한데 굳이 제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일 무거운 조치인 허가 취소를 바로 내보낸 건 비례원칙 위반 과잉 조치다. 위법. 그렇지 나오고. 그 다음에 7번도 여러분들 했어. 그죠? 그러니까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니까 전 주인이 가짜 휘발유 팔다 적발됐는데 그걸 모르고 인수한 자에게 전 주인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는 시킬 수 있는데, 그지? 주유소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라서 전 주인의 위반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전 승계가.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모르고 인수한 자한테 6개월까지 시킨 거는 너무 심하다. 응? 이것도 했어 예전에. 8번은 뭐야? 술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술 팔았다는 이유로 바로 허가 취소. 이거 비슷하지? 가장 센 조치를 나간 거. 응? 다른 이렇게 가장 센 조치를 취해야 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거고. 자, 9번도 넘어가고 10번. 10번도 그렇고 11번 보도록 합니다. 자, 11번을 보면 1번 처음에 출발점에 금량비 나왔지. 금량비. 요새 말로 따지면 지금도 금량비란 말을 쓰던데 이게 말하면 식비 지원하는 거야. 응? 그럼 여기 사안이 뭐야? 서울시 무용단원이 있는데, 그죠? 무용단원들 연습하고 그러면 식비 지원 점심값 해가지고 몇천 원 주나 봐. 지원이. 근데 그게 되게 액수가 적어. 그럼 보통 어떻게 써? 원래는 나올 때마다 지급하는 건데, 그지? 다 모았다가 월말에 한 번에 다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다 1인당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관행상 다 합의해가지고
월말에 다 단원들 전체 회식비로 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거 회계 책임 맡은 자가 찍혔나 봐. 이 회계 책임 맡은 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는 게 너 왜 제때 그때 바로 지급 안 했어? 응? 라는 이유로 자른 거야. 억울하다고 소송 걸었지. 왜냐면 그 돈을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는 거 아니고 쭉 관행상 그렇게 와서 전체 회식 단원 회식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온 건데 그걸 이유로 자른 건 이건 뭐야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소송 걸어서 이긴 거지. 위법하다 게임시킨 거. 그 다음에 12번은 안 나왔고 13번 판례 매우 중요하다. 13번은 일단 앞부분의 문장 보면 뭐 부동산 그 명의 신탁 자기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는 자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또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그지? 감경 사유를 법에서 정해놓고 깎아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지. 응?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분명히 그 과징금 감경에 관한 법 규정은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놨다. 그러면서 셋째 줄. 그래서 감경해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서는 감경해줄 사유가 있지만 알고도 감경해줄 사유가 있지만 감경 못해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그죠?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게 굵은 글씨가 중요한 거야. 응?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감경할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해 주지 않았다면 결국 위법이다. 응? 이거 중요. 14번도 중요. 14번 문장은 이제 그 원칙과 예외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되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민원을 신청한 국민이 있고 민원 신청을 받았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제 그 뭐 민원 조정 회의인가 뭐를 한대요.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언제 회의를 여니까 그때 출석을 해라. 뭐 말할 게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뭔가 민원 신청을 거부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나 봐. 그랬을 때 셋째 줄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을 받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 신청한 사람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갖고 곧바로 그 민원 거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바로 취소시킬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한 문장이야. 그죠? 그런데 다만 이후에는 뭐래서 행정기관이 그 민원 신청 받아서 이제 결정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행위인데 아까 민원조정회의 언제 합니다 하고 사전에 통지를 안 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자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뭔가 심사할 대상에서 마땅히 고려할 사항이 빠지게 됐다면 누락됐대. 그래서 재량권 불행사나 해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민원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응? 이것도 시험 나올 거. 14번. 15번도 중요하다. 자, 15번은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둘째 줄 굵은 단어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공적상이랑이 나오지? 응? 발음을 잘해.